국제위기 속 국정 안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중대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중동 상황 위급을 엄중히 인식하고 대통령실을 포함한 전 부처의 비상대응 체제 가동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위기에 강한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어제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신속히 단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정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의 청와대 석사학위 논문 표현을 가지고 보수 언론과 합작해 연일 문제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탈북자를 도북자나 반도자라고 표현해 탈북자를 배신자로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참으로 무지한 행위입니다. 우선 도북자라는 표현은 중국 정부 공식 뉴스 웹사이트인 중국망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로 북한 이탈 주민 혹은 탈북자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중국어 표현입니다. 반도자라는 표현 역시 뉴욕타임즈 중국어판 기사에서 쓸 정도의 용어로 이를 북한 이탈 주민 혹은 탈북자라고 번역할 뿐 배신자를 뜻하거나 비하하는 용어가 전혀 아닙니다. 학위 논문은 해당 국가의 표기로 작성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관례입니다. 저도 대학 교수 출신으로 논문 작성할 때 해당 국가와 시대적, 문화적 배경에 맞춰 단어를 사용합니다. 결국 김민석 총리 내정자의 논문은 북한 탈북자를 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 사회에서 사용하는 관용적 표기를 그대로 쓴 것입니다. 늘 색깔론으로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남북 긴장관계 조성으로 정권 유지에 급급했던 국민의힘이 언제부터 그렇게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고 난리입니까? 제발 국민의힘 의원들 공부를 제대로 하고 보수 언론도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쓸 것이 아니라 정밀한 검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졸하게 한 사람의 인격과 가정을 파괴하려면 국민들로부터 큰 역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역사에 무지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 21일 국민의힘 김용태 위원장은 대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제주를 방문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는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남로당 총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만 명의 무고한 제주 주민을 잔혹하게 희생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4.3 때 남로당 총파업은 없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1947년 3월 1일 제주 관덕정 앞 3.1절 기념대회에서 벌어진 경찰의 발포가 4.3의 시발점입니다.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3.1절 기념대회 발포 사건 이후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도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졌고 이것이 1947년 3월 10일 민관 총파업으로 번진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란 사람이 제주도민을 위로한답시고 4.3의 원인이 남로당 총파업을 진압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역사적 왜곡 발언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21대 대선 전에 불거진 리박스쿨 문제나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기관장 임명 등을 보면 우리 사회의 극우적 친일 사관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가져오는 참담한 결과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난, 재해 앞에서도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국정의 표류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정쟁이 아니라 협력의 정치, 책임 있는 정치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총리 인선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장관 인선이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부처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국정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들께서는 불안정한 정쟁보다 안정된 국정 운영, 갈등보다 협치, 정치적 공방보다 민생 중심의 국정 운영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안전과 경제를 지키는 일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할 때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강한 정부를 세워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